아니, 삶은 소세지다라는 그 인생 철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비너반테 육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매장이 지금 오픈한 지는 한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는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전에는 등산 쪽 일을 하게 됐었는데, 이 산에 다녔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6년도 그 탈레이 사가르라고 하는 인도 가로와 히말라야 지역에 이제 원정을 갔을 때 그때 사진인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산을 뭐 정복한다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올라가 보면 올라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정말 작은 존재인가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제 사진인데, 물뜨고 있죠. 저는 이 식량하고 그 요리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저희가 정말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들도 때로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팀워크이고 협동심이기도 하니까. 저기 뒤에 이제 보이는 삼각형처럼 생긴 저 봉우리가 탈레이 사가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등반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죽고 그랬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무덤들이 많이 있죠. 이 등반을 하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저었던 그런 봉우리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13번째 도전을 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 서울시 산악구조대라는 팀으로 등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어쩌면 한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됐긴 했었어요. 제가 등반을 하면서 맨 꼭대기 올라가기 바로 전날까지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올라가면서 그 한 6,700m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제 심장이 딱 쪼여오는 걸 느꼈었어요. 한 200m 남겨두고서 더 진행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결정적으로 등정을 못한 계기가 됐어요. 그때 저거를 한번 묵시하고 갔었으면 나도 등정을 했을 텐데 그거 조금 참지 못해갖고 그거 내려온 게 너무 이제 한이 되는 거죠. 왜냐면 평상에 저기를 갈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간다고 해도 그 부분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도 이제 그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는 그때 생각이 항상 나요. 대학을 원래 전공은 전기인데 부전공으로 이제 등산을 했었어요. 산악부를 들어갔어요. 전기 쪽보다는 그 산악 쪽에 조금 더 인맥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등산복 매장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이제 산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까지 매장을 오픈을 했다가 이제 2007년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서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디스크 쪽 요추 부분을 좀 다쳤는데, 그 구조대에는 그 좀 유명한 팀 닥터들이 있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삼성제일병원에 이재용 그 과장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나이가 지금 네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수술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그래갖고, 아니면 저는 그러면 그냥 운동으로 재활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해요. 그 조금 체중이 많이 확보나 불거나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걷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판매를 하는 사람이 내가 산에를 못 가요. 산에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같이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사실상은 매장에 있는 시간보다 때로는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도 이제 그냥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매장에 자리가 조금 넓은 자리가 났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까? 내가 등산복은 어차피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우연찮게 이제 저희 외삼촌하고 얘기할 계기가 됐어요. 근데 외삼촌이 원래 그 독일에 식품영양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소세지 만드는 거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한번 와봐.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 안에다가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소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보다 어쩌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죠. 뭐 개념은 사실 특별히 없었어요. 그거 만들 때는. 근데 그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소세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이 목마름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데 왜 니네 소세지는 이렇게 비싸?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납품하러 가면 뭐 수제 소세지인데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온 생각을 하고 독일을 한번 갔다 와봐라.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럼 독일을 가려면 그래도 뭐 길이라도 물어볼 정도의 독일어는 알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과외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둘이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독일 갈 계획을 짠 거예요. 이게 근데 둘이 가도 말이 잘 안 통하면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독일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친구가 그때 당시 이제 외대 학생이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을 데리고 가자. 선생님 데리고 가자. 어이가 없는 웃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만큼 그 소외제 된 거를 좀 배우고는 싶은데 가서 구경만 한다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TV로 보는 거랑 뭐가 달라 보는 게.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독일에서 베를린에 살다가 온 거라. 친구들을 그렇게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 표는 내가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독일로 날아가긴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친구가 뭐를 했었냐면 자기한테 비행기 티켓을 대주면서까지 자기를 데려가는데 자기는 뭐를 할까 이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시에 한 20개 도시를 다녔어요. 독일 애들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다가 이제 뷰르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들렸다가 앞에 보니까 매치코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고마웠던 게 거기에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그 정육점이었었는데 그 마이스터한테 가서 이분들이 그 비행기 표까지 대주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는 올 때 그 소세지를 교육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 독일에 자기가 이제 학생이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문을 열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분은. 안 된다.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너무 이제 간절하게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미넨에 있었는데 내일 새벽 6시까지 와라. 이러는 거예요. 비축하고 미넨까지는 한 3시간 걸려요. 저희는 한 3시쯤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한 이틀을 거기서 배웠어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배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과정은 똑같이 비슷한데 이 만드는 그 소세지들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거는 그냥 흉내내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정말 장인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분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육가공에 대한 기술들을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저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5년 동안을 독일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이 안데스라고 하는 수도원이에요. 700년대 수도원인데 그 마이스터들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학생을 만드는 곳이 저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저의 스승인 뭐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저를 가르쳐주던 토마스 마이스터라고 하는 분이고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토마스 마이스터의 그 레시피를 배워서 독일 전통 소세지인 미슈너 바이스라고 하는 하얀색 소세지가 있어요. 미넨에 가면 아침 식사로 먹는 오늘 그거 드실 거예요. 네, 그 소세지를 세계 육가공대회에 당당하게 이제 금상을 받은 저 소세지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통 소세지를 만든 거는 거의 없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익히게 되니까 지금 와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나름대로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그건 단지 한 가지일 뿐이거든요. 언제나 누구나 그거는 비슷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기를 정말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창업의 시점부터 정말 나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내 꿈처럼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부딪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이 창업을 할 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